심하네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에 대한 토의와 함께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2025년 정부 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법률 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 영안 17건, 일반 안건 6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일반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이 담긴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총 1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 후반부터 진행되는 전 부처 업무 보고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 보고한다고 생각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내년에는 6대 핵심 분야의 개혁을 필두로 국정 성과가 국민들의 몸으로 느껴져야 한다면서 개혁은 원래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 아프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걸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한 후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의에서는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습니다. 각 부처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재외 공간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교부에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마련한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이 방치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특히 장기 체류자의 경우 주권자로서 권리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 당부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습니다.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 초기 책임 소재지가 산림청인지 지자체인지 아니면 행안부 소속 소방청인지 물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고층, 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민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를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해달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화재는 예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MBC 김재경 기자고요. 네.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쿠팡 사태가 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고 통실에서도 뭐 어제 입장도 나오고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쿠팡 관련된 논의나 또 대통령님의 발언이 있었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국무회의가 집권 6개월 지나고 나서 첫 국무회의였던 것 같은데 오늘 국무회의나 아니면 뭐 이전 다른 자리에서라도 대통령님이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향후 과제라든지 이와 관련한 뭐 소회나 당부의 말씀 같은 게 있었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경제 제재를 통한 일테면 과태료 같은 처벌들을 현실화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예를 들어 일테면 쿠팡과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 형법을 통한 것보다 어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같은 경우를 또 예시를 들면서 가령 뭐 가입 절차만큼 우리가 회원에서 나올 때 역시 그 철회 절차는 간단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질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마지막에 회의를 마치면서 벌써 재임 기간의 10분의 1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6개월 소회를 아까 말씀하신 첫 부분에 말씀하셨던 이제 개혁까지 얘기하면서 그분을 짚어본과 동시에 벌써 10분의 1이나 지났기 때문에 빨리 한다라고 해도 가령 26년에 계획을 세우고 27년에 실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2년이 지난 것이 아니냐. 좀 더 속도를 내어서 빠른 시간 안에 실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그 부분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 채널A 홍지은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생중계로 진행된 발언에서 이제 일주일 만에 또 종교 해산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해산을 언급하신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좀 민주당 쪽에서도 또 연루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상 여야 진영 상관없이 불법적인 거에 있어서는 당위성에 있어서 좀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건지 좀 더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정 종교를 언급하신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조원철 그 법제처장에게 제 기억에도 몇 주 전 정도에 그 정교 분리라는 헌법에 이미 우리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조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헌법 20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적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법 20조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헌법 20조에 이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네,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므로 정치에 종교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만약에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라고 법제처장에게 지시를 했고 그분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이제 법제처장이 민법 38조에 의해서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이 목적의 사업을 할 때 그리고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대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무단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민법 38조가 적용이 되었을 때 종교단체 역시도 그러면 법인격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탄받은 행위는 어떤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 것이지 특정한 종교단체를 특정했다거나 그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누가 먼저 드시는지 모르지만 먼저 예.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또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지 혹시 지금 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인지 궁금합니다.
입법과 관련된 부분은 언제나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대통령실은 존중하고 지켜봅니다. 하지만 또 국회 내에서도 언제나 미세 조율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하나의 의견으로 단번에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된다기보다 조금씩 늘 조율하는 과정들을 또 거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성송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개혁은 갈등과 저항이 따른다, 가죽을 벗기는 거라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사법개혁과 좀 맞물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좋은지, 또 비공개 발언에서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안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라든지 이런 걸 좀 밝히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법개혁에 대한 개별적인 말씀은 따로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그 사전적 의미 자체가 그 혁대할 때 가죽 혁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풀면서 개혁이 그만큼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 힘든 일이다, 고통에 수반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우리 정부가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로 6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불편함과 그리고 좀 조율해야 될 부분들은 나타나기 마련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과 그 조율음을 결국은 다 조정해 가야 되는 것이 정부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네. 네. 네, 메일로동뉴스 연윤정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공공사업 수행 시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임금 실태 조사도 지시하셨고 1년 11개월 그 고용 관행에 대한 시정도 직접 지시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지시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언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대변인께서 직접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일부러 공개 발언에서 이제 법적 개념으로서 임금이라면 이제 최저임금과 그 생활임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생활임금과 법률적인 최저임금인데 왜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적 개념에만 묶여 있느냐. 오히려 국가나 혹은 정부 조직이라면 이런 법률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적정임금, 공정임금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모범을 더 보여야 되는 게 오히려 이제 정부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좋은 의미의 정부 조직이 줘야 되는 선한 영향력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도 그 말을 좀 받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부가 앞장서서 그 최저임금을 맞추라고 주는 이게 법률 개념, 이건 어기면 안 된다는 최저 노선이지 맞추라고 주는 가이드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셨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오늘 법제처장님께서 문체부가 직권으로 그 종교단체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별다른 사법적 절차 없이 문체부 장관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그 박주민 후보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좀 궁금하고, 이 당무개입 논란 이후에 대통령께서 혹시 참모들에게 아차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주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헌법 조항을 한번 확인해 달라라고 이제 법제처장, 조원재 법제처장에게 몇 주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셨냐라는 대답 과정에서 헌법 사항이라기보다 오히려 민법 38조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부분에 민법 38조에 나와 있는 부분에 그대로 읽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데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가능하다 선 정도로 오늘을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럼으로 인해서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집권 여정에 이건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말한 생중계된 영역 그대로 이제 요걸 확인한 정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조직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것이 뭐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은 좀 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과 통화 사실은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답이 드리기 어렵고 세 번째도 연관된 질문으로 들리는데 제가 질문을 다시 좀 들어도 될까요? 네. 네. 관련해서 어떤 거 관련해서? SNS에 정원을 아, 네. 어제 SNS 관련해서요. 어제 SNS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제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지자체장으로서, 시장으로서 사랑받던 시절이라는 얘기를 뭐 횟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예, 대변인님,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네. 아까 형법 체계 사회적 비용 너무 크다. 경제제 통한 그 부분 관련해서요. 첫 번째로는 이게 수사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줄이지 않은 채로 이제 예를 들어 뭐 공정이랄지 이런데 행정 제재를 늘리게 되면은 이중적으로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경제 공정이랄지 이런 행정 제재를 하는 방을 활성화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기존의 형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라는 언급이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쿠팡 관련해서 이제 조사권 이외에도 좀 뭐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자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경제적 이익을 노린 소위 말하는 그래서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이런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인 낭비가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 과정에서 그러나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 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 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다. 굉장히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서는 이 부분에서 과태료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강제 조사권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꾸 수사가 결론적으로는 이 경제적인 이익을 노린 일종의 범죄에 의해서 큰 경고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형법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 권한이 그다지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되므로 이 얘기를 들으신 대통령이 그렇다면 조사에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해서 그 부분에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금융위원장에 그러면 이 강제조사권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오가게 됐습니다. 네. 네? 네네네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